최근 기업 총수들의 불법 사건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기업 오너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모습을 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기업 총수들의 불법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인지 법무법인 신원의 김평중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재벌 총수들의 비리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부터 현대그룹의 정몽구 회장, 두산그룹의 박영성 회장, 그리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까지 사실 지금까지 법정에 선 재벌 총수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네. 현재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한진그룹의 조양현 회장은 자택공사에 회사 돈을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네. 신격호 총괄회장 그리고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의 총수 일가는 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회사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롯데그룹이 아닐까 싶거든요. 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수 일가 전체가 엮인 문제였어서 그 재판 결과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롯데 총수 일가는 1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검찰은 지난달 3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신동빈 신 회장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 모두에 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네. 검찰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수 일가 비리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롯데 경영비리 사건은 오는 12월 22일 재판부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재벌 총수들에게 공식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벌 총수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있고 횡령과 배임 등으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고 있어 롯데 총수 일가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그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이 구형이 된 만큼 이 결과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총수들이 회사 돈을 본인의 돈처럼 사유재산처럼 쓸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 등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회사 내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여 회사의 경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때문에 회사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돈을 사유재산처럼 쓰기 어렵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영권은 세습되고 회사 내 그룹의 총수를 견제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 총수들은 경영권과 소유권을 바탕으로 회사 돈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국내 기업들은 거의 독자 체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재벌 총수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 같은데 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이유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총수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불법 행위를 통해 총수들이 얻는 이익이 불법 행위가 발각되어 받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인데요. 총수들은 불법 행위를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승계하고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비해 불법 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처벌은 가벼운 수준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법 행위가 발각되어도 과거에는 통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지만 통상 그 형기가 5년을 넘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이마저도 대통령 사면을 통해 그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석방됩니다. 즉 총수들은 불법 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불법 행위가 발각되어도 가벼운 처벌만을 받은 후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고스란히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네, 형을 받더라도 대통령 사면을 통해서 그 형기를 다 채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특별 사면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총수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특별 사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법 행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총수들은 대부분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았고요. 게다가 지난 20년간 재벌 총수들이 형이 확정되는 사면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년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불법 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어도 이후 사면을 받아 조기에 형을 마칠 수 있으므로 총수들이 불법 행위가 발각되어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경영비리 등이 생기지 않게 미리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없는 건가요? 자본주의 아래에서 원천적으로 경영비리를 봉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대한 막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비리를 막기 위해 우선돼야 할 것이 재벌 개혁을 통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분리하고 재벌의 피라미드식 소유 구조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를 통한 대기업의 경영권 확보를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경영자의 비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벌 총수들의 경영 비리에 대해서 법무법인 신원의 김평중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